직장 생활은 철봉과도 같습니다. 최대한 오래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하거든요. 이 말인즉 턱 끝까지 숨이 차오르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철봉을 선택하길 원하면 그만한 체력을 키우면 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쉽게 낮은 철봉을 택하면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 높은 철봉을 선택한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직장에서 자신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포지션도 잡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경험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성격 자체가 완벽주의자거나 일과 라이프가 거의 하나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딱히 이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도 없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용히 출근했다가 조용히 퇴근합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는 본인의 자유죠. 그런데 저는 두 번째 길을 가기를 추천합니다. 잘하려고 할수록 못하는 아이러니. 저는 둘 다 경험해봤습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갈 때는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로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는 한가득 부푼 마음을 품고 시작했지만 점점 이 직장의 현실을 보고 치이다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했고 제가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영혼과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잘해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나면 제 자신을 하루 종일 자책했고 그럴수록 일할 때 더 긴장이 돼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싶었던 저는 마음은 급했고 그럴수록 차분하지 못하고 꼼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날이 지속될수록 신경도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일하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일 잘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주변에 저랑 비슷한 연차인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호들갑 떨지 않고 여유롭게 일했어도 시간이 흐르면 그 일이 몸에 익숙해져서 잘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건 다 욕심 때문이었어요. 잘하고 싶은 욕심. 그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같이 일했던 상사분은 빠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상사였어요. 그래서 그 스피드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라니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상사 눈에 들려고 꾸역꾸역 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보니 저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 빠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팀의 상사분은 정반대였어요. 굉장히 느긋했습니다. 성격도 느긋하고 일하는 것도 느긋했어요.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그곳에서 또 욕심을 냈어요. 여기서도 인정받자. 내 욕심과 빠르게 일하던 습관이 결합되니까 결국 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중대한 실수였어요. 결국 저는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때 그 상사분이 말했어요.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꼼꼼한 게 더 중요한 거라고. 꼼꼼하지 않으면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이런 분들에게 잘하려는 욕심을 놓아라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저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포기했습니다. 일을 빠르게 하면서 정확하게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위를 봤더니 느리지만 실수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분함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튀어서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바쁘면 제가 혼자 다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부탁을 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차분한 분위기가 점점 자리를 잡았고 실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직장을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긴장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 솔직하고 모르면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괜히 신입이 모르는 것을 자기 혼자 잘못 처리했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는 것을 윗사람들은 더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회사 생활은 평탄해요. 오래 일했던 사람도 나갈 때까지 무탈하게 일하다가 나갔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회사 일이나 사람들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장에 딱히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자신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어보면 다들 그냥 다니는 날까지 다닐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일을 잘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 중압감도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그저 자신이 돈을 버는 곳일 뿐 그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두지 않더라고요. 직장에서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인생은 퇴근 후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직장에서 자아를 찾으려고 하지 말 것입니다. 직장은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 말은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더가 코칭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성격을 고려해 코칭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불타오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만이 일잘러로 인정받는 곳은 아닙니다. 좀 느리지만 차분히 일하는 사람도, 서류 작업은 잘 못하지만 발표를 잘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할 줄 안다지 여러 가지를 잘한다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욕심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직장에 있는 순간만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괜히 직장에서 자아를 찾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우리 인생은 회사가 다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